자, 일단 학습 목표라는 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자가 있죠, 자. 자가 있는데 자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네, 그죠? 보통 이거는 측정을 다 하죠. 그러면 이 측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게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평가를 하기 위해 대한 답변을 해주셨지, 기준이 있어서. 네, 기본 단위. 예, 그쵸. 이런 센치나 미리에 대한 이런 단위들 있죠. 이런 단위들에 대해서 규정이 미리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라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이게 이런 단위들이 평가 기준이 되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게 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 예, 한 30cm 된다. 이런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 학습 목표를 이렇게 규정을 해요. 자, 10분 이내 10개를 제작할 수 있다. 아니면 1마이크로미터 이내 오차로 측정할 수 있다. 불량률을 1% 이내로 맞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 앞서서의 어떤 기본 단위들을 되는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학습 이전에 어떤 직원들이 제조 현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요. 10분 이내에 한 5개 제작을 할 수 있다. 학습을 하기 전에. 그죠? 그러면 학습 이후에 7개를 제작했다. 그러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한 2개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효과 2개를 추가적으로 더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습 이후에 어떤 기대되는 성과 있죠. 요걸 학습 목표로 규정을 해요. 어떤 이 강의를 배우고 난 다음에 10분에 7개 이상을 제작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언을 한 다음에 어때요? 학습한 이후에 6개 정도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학습 효과가 조금 부족한 거죠. 예, 학습이 조금 덜 됐다, 뭔가 학습 방법에 있어서 아니면 학습 내용에 있어서 뭔가 약간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7개 이상, 7개, 8개 이렇게 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학습 목표가 달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목표치를 규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초과를 했냐 미달을 했냐 판단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십니다. 네, 앞에서의 어떤 자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향상된 모습을 좀 명확하게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바로 학습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리더십이나 인문학 강좌나 이런 강의들, 취업교육이나 이런 강의들, 그런 강의류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수치화시키기가 좀 쉽지는 않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학습 목표를 규정을 하냐? 행동노사라는 걸 쓰는 겁니다. 행동노사. 자, 행동노사라는 걸 쓰는데, 이런 겁니다. 자,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신체적 영역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학습의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 정도 익히는 거, 이해 정도 시키는 거를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요거를 현업에 적용시키는 데까지 목표를 빌 거냐,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분석하는 데까지 할 거냐, 그리고 평가하고 종합하는 데까지 할 거냐라는 겁니다. 아랫부분이 수준이 더 높아요. 그 목표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이런 행동노사들이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행동동사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학자들마다 아주 다양하게 행동동사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준이라는 거, 지식,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종합. 이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정의할 수 있다. 앞서서 학습 목표의 수준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거 유사하면 기억을 아까 앞서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나 이해나 적용이나 분석이나 비평이나 창작 이렇게 해서 기억, 이해, 적용 부분을 저차원적 사고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창작까지 가는 것을 고차원적 사고력. 위로 피라미드 위쪽으로 갈수록
고차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앞서서 이론을 제가 아까 행동주의, 그다음에 인지주의, 구성주의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어떻게 연관지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통은요, 여러 연구에 의해서 기억, 이해, 적용 정도까지는요, 객관주의 지식으로 충분히 함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석이나 비평이나 창작까지 하려면요, 좀 더 고차원적 사고력을 함양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주의적 지식을 익힐 수 있는 활동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뭐냐? 토의를 하고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것들, 이런 활동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 디자이너